경매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살았었던 거를 관점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고 경매는 끝에 잠깐 설명을 할 거고 다 끝나면 이제 경매 관련돼서 공부했었던 거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스펙터 타는 부처 스타부 김명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알아야 되는데 돈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간략하게 돈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돈. 이 돈이 뭐냐? 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폐죠. 그러면 화폐.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화폐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근데 이제 화폐가 발생된 거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화폐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보면 결국에는 쌀을 사기 위해서 소를 갖고 가서 쌀로 바꿨단 말이에요. 물물 교환이죠. 근데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자 해서 만든 게 화폐라는 거고, 화폐가 지금 유통된다고 말하는 게 지금의 돈인데 결국엔 돈도 물건을 바꾸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만들 때, 그러니까 화폐 돈을 만들 때 이 기준에 대한 게 내가 돈을 어디다 갖고 가면 어떤 물건으로 바꿔준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금이었었고, 그래서 이 금 기준으로 금 뭐 1g에 얼마라는 그 기준을 두고, 만약 예를 들어서 1g에 10원 단위를 두면 내가 이 10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디든 가도 금 1g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됐던 거고, 화폐가 돈으로 된 거고, 결국 돈은 가치 척도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금 1g의 가치가 있다. 이 물건이 금 10g의 가치가 있다라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돈은 결국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 척도를 돈으로 보는데 돈은 결국엔 절대값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치인데 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돈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봐. 그럼 돈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걸로 지금 강의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도 결국엔 가치가 하락이 된다. 이 돈 자체도 물건이니까, 그죠? 가치 척도지만.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정확히 어떤 뜻이지?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돈도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100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행은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100을 찍어내. 그러면 은행에다가 풀죠, 돈을. 그 은행은 이 90이라는 돈을 10만 남겨놓은 90이라는 돈을 또 풀어요. 또 풀고 또 푸는데 다른 은행 가서 그 다른 은행에서 90을 받았으면 10%를 놔두고 81을 풀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된다. 그럼 돈은 결국엔 100개가 있어야 되는 물건이지만 이런 형태들로 따라가면 결국엔 복사가 돼서 복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고 이게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해서 2011년까지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낸 건데 이 돈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물가는 올라갔다예요. 그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물가는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물가가 올라갔네 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인데 통화량이 증가를 하니까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이 물가가 상승이 되는 실제 이유는 화폐 가치 하락이다. 너무 많이 찍어내서 가치가 하락이 됐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돈은 아까 내가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냥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건일 뿐인데 이 많아지니까 결국엔 이 돈이 하락이 돼. 네.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경기가 어려워. 물가가 올랐어. 라고 하는 건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가 올랐고 어려워지는 거지. 돈의 기준에서 보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물건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네. 결국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돈의 관점으로 보자. 돈의 기준으로 해서 보자. 라는 것만 바꿔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나도 가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짜장면으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1970년, 2023년이란 말이에요. 1970년대는 100원이었고 2023년에는 6,361원이래. 그러면 지금은 더 비싸죠. 짜장면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은 좋아지면 좋아졌지 동일할 거 아니에요. 네. 나빠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감자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기가 더 들어간다든지 면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돈 이렇게 왜 비싸지지?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보면 돈의 가치는 100원이면 짜장면을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6,000원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가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우깡이 100원인데 지금은 1,300원이야. 나 새우깡 1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 같아. 진짜로. 전 저때 안 태어났을 때. 그렇죠. 나는 새우깡을 진짜 100원에 사 먹었던 것 같아. 내 맞아요. 기억에. 전 사이다 500원에 사 먹었었어요. 그러면 요 때네. 네. 근데 양은 이 새우깡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새우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원이면 새우깡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원 갖고는 새우깡도 못 사는 시대가 됐다.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 왜? 통화량이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